parasite. 한국산 감독과 한국산 영화, 한국산 배우와 한국산 드라마, 한국산 가수와 한국산 음악. 바야흐로 지금은 K문화의 전성시대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젊은 작가들의 예술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순수 예술, 시각 예술의 경계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시대 미술에서요. 한 세대의 문화 신드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주류 문화의 탄생일까요? K문화 그 자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화예술 안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청년 작가들인데요. 그들이 작품으로 K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계절의 끝이라고 꼭 결실만 맺으란 법은 없습니다. 미술관에서는 매번 새로움이 움트죠. 유행처럼 뜨겁게 타오르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쨍한 시선도 나타납니다. 전시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연동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펑키 펑션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시장 입구에 있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전시 소감 남기기라든지 그러한 방법들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소통하는 방법들을 전시를 통해서 또 연동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이 그렇죠. 누구나 혹하는 전시 테마.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짜릿한 즐거움. 6작가가 작정하고 펼친 무대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K-팝을 어디서든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제가 거기에 배웠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작업 속 여성 캐릭터가 창조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음악들에서 되게 항상 벅차오름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항상 반짝이는 별만 보지만 사실 별이 있게 하는 어둠이 없으면 별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K가 나라를 떠나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민의 상태도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전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아이돌 무대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최근 전시의 형식을 바꿨다죠. 하나의 주제에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대구 미술관이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이고요. 지금 동시대 최신 경향들을 미술관이 하나의 주제를 선택을 하고 연구하고 심화해서 보여드리는 젊은 작가들의 주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듬과 비트가 느껴지는 전시 펑키 펑션. 지금의 느낌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한 혜원 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펑키라는 단어 자체가 또 멋지고 또 파격적인, 그래서 그런 멋지고 파격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어떤 작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펑키 펑션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진하게 와닿는 작품의 에너지. 펑키는 강한 비트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단어에서부터 묻어나오는 음악적 감성을 전시 가득 담았습니다. K-컬처의 선두에는 K-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팬덤 문화라던가 사회적인 움직임들, 그런 다양한 지점들이 작가님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들과 맞닿은 지점이 있어서 K-팝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시실과 오전 시실에 6작가의 작품이 자리하는데요. 먼저 찾은 이곳은 강원재 작가의 공간입니다. 그가 바라본 K-팝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택되지 않은 시리즈가 있는데요. 아이돌 구조에서 누구는 스타가 되고 누구는 스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들도 자연스럽게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장 서사에 대한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빛을 제치고 선택받아야만 높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별. 그의 작품은 그 처절한 과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경쟁에 살아남은 그런 스타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했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스타 지망생들이 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별은 어떻게 반짝일까요? 화려한 빛에 홀려 별의 본 모습을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mm짜리 볼펜을 하얀 흰 종에다가 이렇게 선을 무수히 많이 그어서 어둠을 만들고 그렇게 남겨진 하얀 여백은 반짝이는 별이 되는 거거든요.
별이라고 상징되는 우리가 어떤 염원하고 원하고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구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어떤 허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 스타와 스타가 아닌 자들도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그런 필수적인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빛날 수 있을까?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기약 없는 미래 앞에 던져지는 질문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저한테 과정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더 진실에 가깝고 실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형태를 변화해가지만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점점 부스러지고 사라질 때까지 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제 목표이거든요. K-팝의 실체에 다가서는 또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1인 미디어 시대 작가는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이 되어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선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북한 억양으로 변신한 이 가사는 K-음악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활용되는 것을 꼬집습니다. 마치 쇼 음악 중심의 무대 같나요? 가려진 커튼 안에는 우상화된 아이돌의 모습이 자리합니다. 이번 무대는 화려한 색감이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무대라기보다 사원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혜원 씨가 이끈 이곳에는 작가 듀킴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반복되는 안무나 가사에서 조금 주술적인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님은 하나의 종교적인 사원처럼 그 공간을 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춤추고 노래하시고 꿈꾸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 듀킴은 K-팝의 음악과 춤 안에 종교를 입혀 해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K-팝을 이야기하는 게 좀 다양한 바램들 그리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소망들 그리고 또 어떤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술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사들이나 어떤 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고 그리고 손이라는 동작이 손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들도 많이 투영이 돼 있고 기도하는 손이나 아니면은 그런 K-팝 댄스에서 이런 손 동작들을 좀 종교적인 측면에서 연결을 지어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손에서 투영되는 어떤 바램들 그리고 욕망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견해 보려 했습니다. 팬은 자신들의 우상인 가수의 노래와 춤을 따라합니다. 그 안에는 가수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염원과 바람이 담겨 있죠. 뮤직비디오나 여러 가지 그 안무들이나 그리고 영상들도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많은 영감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춤 같은 경우도 뭐 꼭 작업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실 춤을 굉장히 많이 추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저는 되게 춤을 더 잘 재밌게 추거든요. 강렬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작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와 영상, 퍼포먼스 등 그의 다양한 작품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작가의 에너지는 어디로 뻗어나갈까요? 또 종교적인 작업 그리고 퀴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종교와 퀴어의 어떤 충돌적인 문제에 대해 충돌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대립적인 구도에서 조금 확장된 어떤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의 또 다른 문화예술 아이돌 Y 아티스트들이 바라본 K-팝 이야기. 오늘의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당신의 느낌은 어땠나요? 오셔서 정말 즐기시고 관람평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람객들의 후기와 관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본 펑키 펑션은요. 파격적인 재미로 시작해서 한국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펑키한 리듬의 잔음처럼 K-팝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의 매력적인 잔상이 남을 것 같네요.